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제가 제 유튜브 계정 이름을 태칩이라고 바꿨어요. 이제 승칩이 깨서 지금 좀 잡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제가 태칩이라고 한 이유는 이제 승칩이가 그 4천억 원을 벌게 되면은 그때 이제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도 이제 4천억을 벌면 부동산 시장을 뜨겠다는 의미로 이제 태칩이라고 했고요. 제 이름이 한태우예요. 그래서 이제 한태 태를 이용해서 태치비, 한치비, 우치비 별로잖아요. 태치비가 제일 괜찮잖아요. 그래서 태치비라고 했고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요? 전에는 이제 부동산을 공부를 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그 공인중개사를 시작하기 전에 중소기업에 다녔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굉장히 이제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그 힘든 일들을 바탕으로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중소기업이 거기에 해당된다면 가능하면 빨리 나오시거나 다른 방향을 찾으시는 게 낫다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만약에 이제 본인이 하고 계시는 그 업무 자체가 본인의 이제 앞으로의 역량, 그리고 앞으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꿈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은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지만, 평생 동안 이 일을 하고 싶다거나 이 일에 대한 비전이 없다거나,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본인이 원하는 다른 일이 있거나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에 부합되는 회사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나오시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회식 문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찍어서 올릴 거라.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뭐 회식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회식을 할 때마다 저희 이제 영업팀을 갈구는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희 이제 회식 장소에 가면 영업팀장은 항상 오지를 않아요. 왜냐면 영업팀장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제 영업 실적을 많이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제 기술팀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같은 이제 중국 영업 사원조차도 영업팀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회식을 하면은 이제 영업팀장이 빠지게 되는, 대부분 한 번도 참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회식 때 그 집들이를 갔던 경우 한 번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참석을 같이 한 적이 없고요. 중국 직원은 이제 중국에 대부분 가 있기 때문에 회식에 거의 참석을 하지 않아요. 근데 영업사원이 저 혼자였어요. 저 혼자였고 회식을 이제 하러 가면은 영업팀을 까는 내용을 저한테 3, 4시간 동안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7시부터 11시까지 저희가 이제 저녁 식사를 먹고 회식을 하잖아요. 7시부터 영업팀을 까는 대화가 시작이 돼요. 영업팀장을 까는 대화, 영업팀장을 욕하는 대화가 시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한태우 사원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7시부터 11시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게 모든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다 이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본래 이제 취업을 준비하던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취업을 하셨던 분들이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옳은 그런 환경일까,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당연히 이런 회식 문화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어리석었죠. 찾아보지도 않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좀 많은 나이에 취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은 나이에 취업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 한태호 사원은 이제 다른 데 취업하기도 마땅하지가 않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좀 갈고도 해서 나가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회식 문화가 있다면은 좀 한번 그 이상한 회식 문화를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회사를 움직일 정도의 강력한 힘이 있지 않은 이상은 한 번쯤 붙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를 한번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요. 매 회식, 매 회식 때마다 회식 시간 내내 갈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개월인가 4개월 근무를 한 후에 제가 이제 첫 번째 계약을 따게 됐어요. 저희는 이제 수출하는 회사였는데 계약을 첫 번째로 이제 첫 계약을 따게 돼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다음날 회식에 참여하게 됐을 때 굉장히 사실 들뜬 마음으로 회식을 참여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첫 계약을 땄으니까 기술팀이건 뭐 사장님이건 이제 저를 이제 칭찬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회식 자리에 갔어요. 이제 사장님은 안 계셨죠. 기술팀 직원만 있었어요. 기술팀 직원만 있었는데 7시부터 11시까지 왜 잉크를 싸게 팔았냐, 왜 그 제품을 싸게 팔았냐. 하지만 그거는 이제 사장님이 그 컨펌한 그 가격이었단 말이에요. 사장님하고 같이 채팅을 하면서 사장님이 제 옆에 앉고 그 거래처 사람이 스카이프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어진 가격인데, 아니 네가 좀 더 비싸서 얘기를 하자고 사장님한테 했으면은 그렇게 사장님이 했을 텐데, 그러니까 무조건 다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회식 문화,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으쌰으쌰하기도 으쌰으쌰 해서도 좀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 힘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서로 갈구는 문화, 이런 거는 좀 굉장히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그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팀끼리 사이가 좋지 않은 문화, 그런 거는 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업팀이었기 때문에 영업팀 내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사이가 좋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았고, 심지어 이제 기술팀하고 영업팀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기술팀하고 영업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산팀, 생산지 이렇게 있었는데 기술팀 기술팀이 영업팀을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대부분 회사를 가보면 영업팀이 더 힘이 있는데 저희 회사는 기술팀이 더 힘이 있었어요. 다른 분들한테 말하면은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런 회사가 없거든요. 기술팀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진 회사가 어디 있어요. 영업팀에서 어떻게 만들어달라 이야기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영업팀하고 기술팀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서로 맨날 욕하고, 없을 때 욕하고.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뭔가 해나갈 거라는 그런 비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성장 가능성? 그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저도 그냥 굉장히 지금 영상을 굉장히 자유롭게 찍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유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족회사. 예. 가족회사에 다니시는 거는 뭐 사실 성장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가족이, 제가 다니던 회사는 그 가족이 회사의 성장을 바라기는 했겠지만 좀 이렇게 회사의 성장시키려는 그런 의욕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해서 뭔가 만들어 보자가 아니라, 뭐 열심히 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혹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본인이 편한 그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본인이 일하기 편한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을 이용한 그것에 바탕이 된 정도의 업무만 하면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제 그분하고 이제 1대1로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장님의 조카분이었는데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같이 열심히 해서 뭔가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그 가족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뭐하러 이렇게 뭐 열심히 해서 만들어낼 필요가 있냐, 어차피 그냥 뭐 대강 해서 또 너무 일거리가 많아지면 본인이 피로해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자기 고모부가 운영하는 회사를 좀 더 뭔가 멋있고 더 잘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거를 의논하는 게 아니라, 회사 생활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가능하면 본인의 이제 자리를 잡고 좀,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자기 편한 방식대로 일을 하라, 약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있죠.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회사를 다니면서 포장, 그리고 제조, 가끔은 생산, 뭐 실험, 그리고 영업까지 했어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품에 대해 제가 기술 영업직이었어요. 기술 영업직이라는 건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한 그 제품을 이제 영업을 하는 건데,
그 제품에 대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품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드는 과정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업도 해야 돼요. 그리고 중국에 수출할 거를 중국 사원이 중국에 가 있기 때문에 제가 포장을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해외로 이렇게 소포 보내는 거 전화해가지고 뭔지 아시죠? UPS 대표적인 거 UPS랑 그 외국의 대표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발송해 주는 거. 그러니까 중국 수출하는 것도 하고 그리고 뭐 그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재고 관리도 해본 것 같고 영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했을까요? 예. 그리고 뭐 이제 뭐 어쨌든 제조하는 과정 그리고 음, 포장 아니 이렇게 하면 내가 영업을 어떻게 영업에 집중합니까? 물론 제가 뭐 굉장히 영업을 잘했다고 말씀드리지 못해요. 사실 잘 못했어요. 왜겠어요? 예. 이렇게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회사에서 경력을 뭐 5년, 10년 쌓았다고 해서 다른 회사에 취직할 수 있을까요? 나와서 나와서 치킨 팔아야 됩니다. 예.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회사를 좀 나오게 됐고요. 어쨌든 뭐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이렇게 굉장히 시스템을 잘 갖춰져 있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그렇게 시스템을 잘 갖춰졌으면은 이미 뭐 대기업이 됐거나 중견기업이 됐겠죠.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도 강소기업이 있고 하니까 모든 회사가 이런 건 아니고 심지어 이제 제가 겪었던 일들보다 더 심한 일들을 겪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더 심한 것들을 직원들한테 강요하고 직원들이 그런 거를 겪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는 회사가 아직 있습니다. 어쨌든 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들이 많으신데 우리나라는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화면빨이 굉장히 안 봤네요. 어쨌든 그래도 구독자 수가 거의 50명이 육박하게 늘어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에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